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6월 1일입니다. 6월의 첫날인데요. 6월 한 달도 행복한 한 달 되시고요. 일단 금리 인상 확실 최대 3.5% 제가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좀 사라질게요. 이 신총재가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4월 달에 취임을 했는데 5월 28일, 29일 날 그 금통위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저번 달 2월 달이죠. 2월 달에 점도표가 한번 나오고 우리나라도 이제 점도표를 이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점도표가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분명히 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 텐데요. 일단 해외도 다 부동산뿐이 아니라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인데 거세지는 금리 인상 신호 제가 이렇게 썼죠. 2027년 상반기에 최대 3.5% 이렇게 씁니다. 보시면 보도가 나왔어요. 2일 전에 29일 날 나왔는데 시티은행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최종 3.5% 도달될 거다. 계속 이제 시티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예측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시티는 글로벌 은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라고 있잖아요. 여기 찾아가는 주거고민 상담소 이렇게 되는데 댓글에 이 사연을 좀 쓰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시면 요새 뭐 전세든 월세든 또 내 집 마련이든 고민 있는 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요 링크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선정되시면은 그 영상 찍을 때 잠깐 출연하셔야 되는데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을 증정합니다. 출연하시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도 챙기시고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체화되고 예견이 가능한 금리 인상 이렇게 제가 썼죠. 주택시장 조정 요인인 건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금리가 오르면 주택시장의 수요 감소 요인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정부 대책과 함께 추가 요소가 나온 거죠. 이 2026년 2월 26일에 처음으로 공개된 K 점도표예요. 코리아. 이창용 총재가 총재 시절이죠. 이때 보시면 2.5 유지입니다. 이렇게 유지. 그래서 실제로 유지가 됐고 이때 예측할 때는 2026년 8월에 이 2.5%를 그냥 유지하는 형태였어요. 그런데 총재가 바뀌고 나서 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5월 28일 날 회의를 열었고 7분의 금통위 위원이 있죠. 6개월 후에 금리 전망을 이제 써놓습니다. 이렇게 쭉 뭐 세계 경제, 뭐 국내 상황 다 체크한 다음에 국내 물가가 좀 높아졌으나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쓰면서 결국은 그 앞으로 어떻게 할지 6개월 뒤에 조건부 금리 전망. 이게 2월 달 거고요. 이게 6월 달 전망입니다. 5월 달 전망인데 6개월 뒤에 11월에 전망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확대해서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이건 작년 2월이니까 2.5로 이어왔죠. 왔는데 여기 보시면 많이 다릅니다. 3.25가 두 분이고 3%가 거의 뭐 두 분이 두 개가 찍혔고 3%가 한 10개 찍혔습니다. 2.75 7개 찍히고 중요한 건 6개월 뒤에 전망이 제일 우세한 게 3%예요. 그러면 3%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면 8월달 금통위 때 0.25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죠. 여러분들 요새 금리 추세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이 21개인데 한 금통위 위원이 자기의 생각을 점을 하나씩 해서 3개를 찍습니다. 그러면 7사람이니까 21개가 나오죠. 21개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2.5, 6개월 뒤에 2.5도 될 수 있고, 2.75도 될 수 있고, 3.0이다. 이렇게 하면 세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다. 인하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고, 현 금리보다 높은 수준을 다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대비하셔야겠죠? 3%가 10개고, 2.75가 7개, 현재 수준 2.5, 2개, 그리고 인하는 없습니다. 그리고 3.25가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야 되죠? 여기 이제 신영순 총재가 이제 인터뷰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세 마리 토끼란 말을 썼어요. 뭐냐면 물가, 성장, 환율, 부동산까지 껴 있어요.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때는 딜레마가 있다. 당연하죠. 금리를 올리면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또
기업들 중에서 부채가 많은 데는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 딜레마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갈 길이 비교적 명확하다. 쟁점은 언제, 얼마나, 빨리, 어디까지 올리느냐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것도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케이스를 만들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그쪽 방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측하셔야겠죠. 그런데 이런 원인에는 이것도 곁들여집니다. 이분이 이제 청문회 전에 이런 뉴스들이 막 보도에 나왔어요. 외화 자산이 많아요. 물론 이 사람이 외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을 한 10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 바젤에 있어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뭐 하나 쓸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런 뭐 연유가 있는데 여하튼 이거에 대해서 말이 좀 나오고 논란이 되니까 이걸 처분을 했습니다. 처분하고 여기 뭐 뉴스 나오죠. 외화자산 이렇게 처분하면서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 환율이 올라갈수록 재산이 느는 형태가 되니까 눈치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원래 매파인데다가 매파라는 건 뭐예요? 강력하게 완화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지고 버블의 위험이 있으면 무조건 긴축으로 돌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죠. 8연속 동결, 금통위, 점도표는 인상 긴축 시사. 요번엔 동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6개월 뒤에 3.0이 많아요. 그러면 2.5니까 2.75를 8월달, 여기 7월이라는 게 8월입니다.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말씀드린 대로 이해충돌 문제로 정통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는 이 양반께서 이 외화자산 다 처리했고,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되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정해졌고, 가계부채와 자산버블 규제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졌고, 그러면 환율 안정까지 가야 되죠. 그래야 개인적인 어떤 그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또 그것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 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증가하겠죠. 변동성이 증가하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국채금리가 오르고, 회사채 금리가 오르고, 조달금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한국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데 이 코스피의 어떤 선전이, 반도체의 선전이 이 정책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베이스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어떤 건가요?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부동산 하락한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원래 주식이 하락해야 되는데, 반도체와 이 K방산 등 이 성장 여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걸 극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과연 금리를 올렸을 때도 부동산은 하방을 받겠지만 주식시장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시티나 외국 보고서에서 금리 인상은 예견된 거라고 봤었고, 주식시장은 견조하게 갈 거라는 보고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쪽이 좀 약해지겠죠. 민간 소비 둔화, 가계부담 증가, 기업 투자 위치, 환율은 안정되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또 억제, 이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갈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습니다. 대비하셔야겠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 서울시장 보겠습니다. 시장 5월 16일부터 제가 5월 30일 거래 현황을 좀 체크해 봤는데, 5월 16일 1000건 정도죠. 1000건 정도 해봤는데 962건 중에 상승이 473건, 하락이 362건이에요. 한 4대5, 4대3 정도 되죠. 유지보합이 127건, 평균 매매 가격은 10억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강남구 상승이죠. 하락이고, 여기 빨간 거는 하락이 다 많은데요. 반 정도. 강동구는 하락 반, 상승 반이죠. 그리고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로 갈수록 약간 늘어나요. 53%. 그러니까 여기도 뭐 거의 반반입니다. 상승과 하락이. 그런데 중량구, 노봉, 동대문구, 도봉구, 관악구, 구로구, 상대적으로 이 상급지에 비해서 중급지들은 상승이 조금 더 많습니다. 54.3%, 45%. 유지 부합 건수를 제가 빼고 계산한 겁니다. 구로구 이런 데도 60%. 여기서부터는 60%가 넘어갑니다. 노원구,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영등포구. 여기는 상승세가 조금 센 거죠. 그래도 40%는 하락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하시고, 강서구, 금천구, 중구, 성동구는 거래가 많이 안 됐는데
4개가 상승할 바람에 80% 떴어요. 중요한 건 강서구, 금천구, 중구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담되지 않는 지역에 수요들이 좀 몰리고 있다. 그러면 예전의 모습과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전에 한 7, 80%가 좀 상승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다. 패닉 바잉이 조금 바뀐 거죠. 이거 아까 요거 말씀드린 대로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내용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상품권 100만원 만약에 사연이 채택돼서 출연하시게 되면 100만원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 패닉 바잉 현상 둔화 시작. 제가 이제 5월 10일부터 쭉 체크를 이제 오늘 해봤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신 것처럼 성동구, 중구, 금천구, 강서구, 영등포, 은평구는 상승이 많아요. 이쪽까지. 노원구는 5대5 정도까지 가는데 조금 더 많고 50몇 프로.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서는 이제 하락거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죠. 특히 이쪽에 보시면 강동은 5대5거든요. 광진구, 마포구, 강북구, 용산구, 서초구, 강남구, 강북구 빼고 나머지 상급지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더 많습니다. 양천구도 한 5대5 정도 되고 동작구도. 그러면 하락의 힘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선거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또 한번 예측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리고요. 자, 서울 아파트 거래를 이제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이 강남이 빠진 게 확실히 보이죠, 여러분들. 많이 빠지고 이거 좀 지나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패닉 바잉 현상이 조금 주춤해진 것 같습니다. 뭐 선거도 있고 또 5월 25일 또 부처님 오신 날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행사들이 있었죠. 요 뒤에 이제 요것들이 마무리가 다음 주에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영상 올릴 때 만약에 이게 계속 하방이 더 많아지면 패닉 바잉 끝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더 이상 쫓아가기에 부담되고 어쩌면 금리 인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요인이 시장의 심리를 많이 다운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입니다. 지방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잠깐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수도권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시장을 보시면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인데 거래가 어떤가요? 조금 최근에 들어서 하락 거래가 조금 늘어나는 게 좀 보이시죠? 이쪽에 좀 보입니다. 이때까지 좀 하락이 조금 작았다가 하남시가 사실 핫한데 여기가 버티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는 게 제가 말씀드린 패닉 바잉이 끝나고 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또 다른 데도 볼게요. 평택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분양이 많고 또 입주 물량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P4라고 그러죠. 삼성 그 반도체 공장이 이제 바로 하반기에 또 완공을 해가지고 이제 인구 한 2만 명 정도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런 영향으로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지만 미래를 보고 이렇게 가격이 견조하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하락이 더 많았었는데요. 조금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수지구입니다. 수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광받던 데고 계속 올라가다가 최근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어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패닉 바잉이 약간 끝나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가격을 오르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여기에 정부의 대책도 이제 또 한몫하겠죠. 그러면 금리 인상도 있고 같이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성남 분당구도 보시면 이 5월 달부터 5월은 이제 그 토지 거래가 그것 때문에 좀 힘을 받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워낙 거래가 뜸하다가 최근에 좀 늘었는데 하락 거래가 좀 존재하죠. 그러면 예전같이 상승면으로 가기에는 좀 버거운 상황이다. 가격들이 조정받기 직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명확하게 대책이 신호를 못 준 이유는 지방선거 때문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제가 얘기하는 것만 해도 되는데 무슨 작업면을 하는지 말씀드린 대로 6월 중에 이제 활동 시작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준비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특히 우리 제가 말씀드린 사회단체 신청하신 분들 제가 문자 드리고 같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용인 처인구입니다. 처인구는 확실히 하락이 더 많죠.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이나마 이제 제가 경기도에 있는 시군을 갖다 더 돌아봤는데
이게 그나마 좀 강세인 겁니다. 나머지 지역들은 다 하락이 많아요. 구리 조금 버티고 있는데 거기도 하방으로 지금 돌아섰고 대부분이 하방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번에 상승장은 이제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추석 전에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 이건 확실하게 조정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자,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이 어떻게 바뀔까요? 일단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이 나온다는 얘기가 솔솔 나올 겁니다. 예전에 국무회의하고도 인터뷰에서 비거주 1주택자,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얘기 대놓고, 보유세 장특공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 공시가격 현실화 얘기도 아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담이 많다고 생각하면 조정을 하겠지만, 공정가액 비율 이것도 폐지하는 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떻게 나타날지 지금 소유자분들은 이거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정되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규제 지역 확대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특히 동탄 쪽에 구리는 사실 지금은 좀 조정 국면인데 또 상승 국면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 혜택에 대해서 원래 3년 동안 3년 안에 일시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세금도 한 푼도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손을 댈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급 확대 정책, 역세권 공급 이건 법안이 통과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비아파트 활성화 대책이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죠. 도시형 생활주택 확대 방안이 나왔습니다. 김민탁 차관 일체관이 발표를 보도자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역세권 일대에 도생이 원래 300가구가 한도거든요. 이걸 갖다 500가구, 600가구 막 확대하려고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용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계속 구상 중이라서 과연 이것이 추석 전에 투명하게 정리가 돼서 나온다라면 시장에 도움이 될 것 같고, 3기 신도시가 제가 계속 말하는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국민적 투쟁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정부가 알아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분양됐던 지역들이 다들 경쟁률이 엄청 낮습니다. 3기 신도시의 어떤 장점들을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DSR 예외 제거, 전세 무주택자들이 DSR을 안 보고 전세 대출을 해주거든요. 이 부분도 전세 대출 보증한도를 좀 줄이면서 무주택자라도 DSR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계부채 축소 차원이죠. 임대인 보증금도 또 임대인에 대해서 부채로 인식을 해가지고 DSR을 적용할 계획도 있다. 그리고 상생임대가 올해까지거든요. 연 인상률을 5% 이상 안 할 경우에 이제 거주 의무를 갖다 제외시켜 주는 건데 이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는 상생임대 종료 전에 제가 볼 땐 갱신이 좀 꽤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드린 대로 요거 댓글 달아주시면 여기 날짜가 말일까지 돼 있는데요. 제가 27일날 8일날 이걸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좀 늦게 주말에 하다 보니까 이걸 늦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우리 주택도시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눠서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시는 분은 제가 연결해서 여기에 이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또 고민도 해결하시고 선정되시면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 무조건 출연하신 분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안내 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상이 지금 제가 볼 땐 큰 이슈입니다. 근데 여기에 정부 지방선거 6월 3일 이제 내일 모레죠. 선거 뭐 다 잘하시고 저도 사전 투표하고 왔는데 선거를 잘해야 우리의 앞날과 주거와 경제가 좋아집니다. 선거 잘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밝은 미래를 위해서 투표 잘해주시고 이번 또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한 주뿐이 아니라 6월 한 달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6월 정기국회 때 아마 공급 확대에 대한 연결되는 그 법조항들 개정안들이 많이 올라 있거든요. 한 반 정도는 통과가 됐는데 나머지 반이 통과가 되면 아마 제가 볼 때 빨리 되면 될수록 7월 안에 세제 개편안과 동시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아마 쏟아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5월 26일인가 또 국무회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대책 똑바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정부 대책을 한번 기다려보고 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유자분들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적당한 좀 차익이 있다 그러면 실현하시고 또 조정기를 겪는 것도 슬기롭게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를 하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이번 영상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 상한제 정종 현대 회장이 했던 그 반값 분양가 상한제 영상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